경상남도 양산, 영축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통도사. (1925년) 음력 4월 보름, 27의 청년 장경호가 첫 안거를 위해 일주문을 넘었다. 고요히 앉아 한 차례 안거를 끝낸 그는 일생을 거쳐 나아갈 길을 서원했다. 그 길은 사업 보국과 불교의 중흥이었다. 대궁 양행에서 남선, 물산, 조선 선제, 그리고 동국 제강이잖아요. 이름이 전부 다 우리 민족과 관련된 것들이야. 사업을 일으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그의 결심은 고향인 부산에서 꽃피우기 시작했다. 큰 활을 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궁, 남쪽으로 기운을 펼쳐가겠다는 남선, 그리고 조선 선제까지.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족 중흥의 염원을 향해 가던 그의 여정은 1954년 국내 최초의 민간 제강기업 동국제강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다 경공업을 하는 시절에 중공업,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 철과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1954년 창립된 동국제강 그룹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와이어 로드를 생산했다. 이후 전기로 제강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일관 생산 체제를 완성시켰으며 후판을 생산하여 국가기관 산업에 토대를 마련했다. 모든 것이 국내 최초의 기록이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민간 철강 기업을 이루어냈지만 그는 자원도 기술도 없던 가난한 나라를 위해 직접 고철을 수집하러 다녔던 젊은 날의 검소한 생활 태도를 평생토록 견지했다. (71년도에) 크리넥스 같은 한 장씩 뽑아 쓰는 휴지가 처음 나왔는데 대원 회장께서는 한 번 쓴 휴지를 버리지 않으셨고 바구니에 모으셨다가 그 다음날 햇볕 아래서 말려서 다시 쓰셨습니다. 창립기념일 같은 날 이제 떡을 이제 하면은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묻고 나면 종이 내버리잖아요. 그걸 또 일일이 주워가지고 또 메모지를 하고. 사업을 해서 얻은 이유는 모두 국가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데 쓰겠다던 그의 서원은 진실했다. 굴지의 철강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의 자비 덕분이었음을 잊지 않았던 그는 초로에 들어 부처님께 입은 은혜를 회항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인은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 사회에 보완하고 도움이 되는 길을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불교인의 한결같은 영혼에 부응하고자 이곳 남산시설에 조그마한 외진 도량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은 대원정사였다. 도심 안에서 불교를 생활화하고 수행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대적 공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우리 대원정사는 197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대원 불교 교양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식의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최초의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황룡원은 또 황룡사 구축 목탑을 모티브로 하는 건물로서 불교 정신 문화를 지향하고 대원 장경화 거사님의 후손인 오남 장상광 회장님의 그 염원을 담아서 황룡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초여름, 이 생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 장경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고 그해 9월 9일 향년 77세 일기로 별세했다. 가장 큰 열매는 BBS 불교 방송을 만든 겁니다. 그는 최초로 지금 현재 불교 방송이 생긴 거예요. 진흥원은 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통한 한국 불교 중흥을 이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970몇 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원회 안에다가 그 법당을 처음 만드실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법당을 주장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수행과 내공은 그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의 보시는 대한불교진흥의 초석이 되어 젊은 날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 불교는 그에게 삶을 구하는 공부였고 세상을 깨닫게 하는 이치였다. 장경호는 자신이 구한 깨달음을 기업 경영의 뿌리로 삼았다. 나와 그가 둘이 아니며 세상 만물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불의의 철학은 동국제강그룹의 정신적 유산이 되어 시대를 관통해 오고 있다. 동국제강은 나의 것도 너희들 것도 아니다. 이 나라의 부강과 민족을 위해 세웠으니 이 나라의 것이오. 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존립할 수 없었으니 동국제강은 그들의 것임을 명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우리 종업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야 돼. 우리 고객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ESG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심조만유, 일체유심조. 장경호는 마음의 위대한 힘을 믿었다. 누구보다 뜨거운 신심을 가진 젊은이였고 철강보국을 실천한 청빈한 경영자였으며 부와 명예 대신 구도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 이 시대의 보살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낳은 보살이다. 최고의 보살이다. 제가 생각한 대원 회장님은 저도 불교와 불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많은 큰 스님들이 집에 놀러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하시는 거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큰 스님 같은 내가
혈연을 떠난 큰 스님 같은 큰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성각자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존경하고 그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원 장경호. 자아가 곧 불성이고 자신이 곧 부처이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해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자는 그의 이름은 바쁘고 소란스럽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최초의 민간 철강 기업에 불씨를 틔우고 불교 대중화에 불꽃을 지핀 대원. 그가 생에 걸쳐 보여준 크고 넓은 자비와 지혜는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 후손들의 삶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어서 반야신병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간자제 부사리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리라 살리자여 세기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시 또 그러한 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없으며 한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처 법도 없어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문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만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이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헌망한 한됨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주를 말라리라. 아제 바라 성아제 무지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무제 사바제 아제 바라 성아제 무제 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진흥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대한불교진흥원 50년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겠습니다. 봉정은 대한불교진흥원 구상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진흥원 이한구 이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75년 8월 16일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크신 원력과 회향은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불씨였습니다. 대원 장경호 거사님은 평생을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살았고 일생의 결실을 고스란히 불교 중흥과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불교진흥원도 BBS 불교방송도 수많은 포교 기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 재단의 역사는 단지 한 개인의 성취가, 한 재단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불교가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온 발자취입니다. 오늘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대한불교진흥원 50년사는 그 지난한 여정을 정리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묻고자 하는 기록입니다. 그동안 반세기의 시간은 포교의 역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치며 숨가쁘게 변해온 한국 사회에서 재단은 불교가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고 현실과 호흡하는 종교로 자기매림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불교의 현대화는 단순한 형식의 개혁을 넘어 불교적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과 시대에 맞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모색이었습니다. 이런 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경전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어려운 고전 용어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고 실천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불서 간행과 교육 프로그램, 시민 강좌 등을 통해 꾸준히 시도되었습니다. 둘째, 매체와 기술을 적극 활용해 포교 방식을 혁신하고 소통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과 성장, 비디오 포교 자료 제작, 온라인 강좌 운영은 불교가 시대에 뒤처진 이미지를 벗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삶의 문제에 응답하는 실천적 불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수행과 명상, 군 포교와 교도소에서의 교화, 청소년 교육과 복지 활동은 불교가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재단의 50년 발전사는 시대 변화와 불교 진흥의 방식에 따라 세 시기로 나뉩니다. 발원기,
성장기 도약기입니다. 발원기는 대원 거사님의 발언을 바탕으로 불교 중흥의 초석을 놓는 시기였습니다. 거사님은 우리 불교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국민의 정신생활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교가 종파불교의 폐습을 불식하고 통불교의 이념으로 사부 대중은 본질적 평등 속에 화합 단결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런 신념에 따라 발원기는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 불교의 실현을 위한 선구적 실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원 불교 교양대학의 설립, BBS 불교 방송국 개국, 불교 서적 보급, 군 포교 및 청소년 활동 등은 불교를 삶의 바탕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성장기에는 외형적 확장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집중했습니다. 포교의 매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판, 방송, 영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교의 메시지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대원불교대학은 제가불자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약기는 미디어 환경과 정보의 소통이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재단은 이를 위기가 아닌 정체성을 새롭게 다질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큰 목표 아래 불교 현대화 사업의 선택과 집중, 콘텐츠 기반 전략 수립, 뉴 미디어에 대한 적극 대응은 모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대원 불교 학술 총서와 문화 총서 발간을 비롯해 불교와 문화, 불교와 사회, 불교와 치유라는 키워드는 단지 구호가 아니라 불교가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정표였습니다. 동양에서 50은 1000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시작했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50년의 발자취를 새롭게 돌아보는 것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50주기 추모 및 재단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재단의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재단이 걸어온 길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올 50년도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은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님의 추모사가 계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우 스님, 현민 스님, 대원 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 법회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항구 이사장을 비롯한 대한불교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과 동국제강그룹, 동국산업그룹, 동국철강그룹, 철박물관, 부산주공, 동산 SL 같은 범동국제강그룹 경영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원 회장님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사업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철저한 근건 절약 정신으로 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100마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솔선수범하시며 직접 가르침을 주신 참 스승이셨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대원 회장님의 검약 정신은 곁에서 보고 자란 제게도 각인이 되었고 후손들에게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대원 회장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 민족 자본을 세웠으며 업을 통해 우리 민족과 국가에 보훈하고자 했던 분입니다. 대기업가라면 쌀 한 톨, 배추 한 입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시 직전인 1975년 본인의 사제를 사회와 불교 진흥을 위해 환원하셨습니다. 대원 회장님의 기업가로서의 업적과 사회 환원 실천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저에게 대원 회장님은 단지 혈연으로서의 조보를 뛰어넘어 위대한 삶의 길을 보여주신 선각자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최고의 자본으로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송원 회장님의 경영이념으로 제정되었고 가업을 이어 경영을 하고 있는 제게도 지금도 가장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철강보국의 큰 뜻을 실현하라는 대원 회장님의 헤리티지는 급속도로 개인화되는 작금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금과 옥조라고 봅니다. 대원 거사 50주기와 불교진흥원 50주년을 맞아 그분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업을 세우고 신념을 지키며 불교 진흥을 염원하셨던 대원 회장님의 깊고 높은 뜻을 기리는 자리에 가업을 잇고 있는 후손으로서 귀빈들을 모시고 그분을 추모할 수 있음에 거듭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큰스님의 법문이 계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큰스님께 선체로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 대원 장경호 거사님 50주기 추모식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우리 동국제강그룹 장세조 회장님, 그리고 대한불교 진흥원 이양구 이사장님, 또 구상진 이사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또 우리 BBS 불교방송 상임이사 현민스님, 신진욱 사무국장님 등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막연하게 우리 대원 장경호 거사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참 불자이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오다가 이번에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아까 요 화면에도 잠시 나왔듯이 보살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진정한 이 시대의 보살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할아버지를 큰 스님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실 정도로 제가 보건대도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구설거사 이후 거기에 비견, 이 시대에서는 거기에 비견할 만한 그런 대거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함으로 해서 그분의
그 유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몇 가지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우리 대원 장경호 고사님은 그 아시는 대로 75년도에 이제 그 정제를 정제라 하면 깨끗한 돈을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그걸 삼보정제라 그러는데 이 정제를 개인 정제를 30억이 넘는 그런 큰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 출연하셔서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구태회 제2무임소 장관 초대 이사장을 맡기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설립토록 이제 하셨고 이후 초대부터 지금까지 17대에도만요 현재 이한구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구태회 황산덕 제가 황산덕 장관 그때 법무장관 하셨죠. 그분께서 그 지으신 책이 있어요. 중론송이라고. 그걸 보고 제가 참 출가를 했으면서도 진정한 출가를 하게 된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리고 장상문 이사장님, 서돈각, 홍승희, 민병천, 김규칠, 이각범, 현재 이제 이한구 이사장까지 이 기라성 같으신 이 9분의 이사장님을 면면히 모시고 대한불교진흥원 재단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그 재단을 설립하면서 종단과 또 포교단체, 포교사업 그런 간접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 그 선방을 운영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술 세미나 등 직접 사업을 또 하셨고 1989년도에 이제 다보회관 매입해 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수익원 확보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직접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50년 동안 각종 그 불교 종단, 불교 단체, 승가, 재가 뭐 등을 막론하고 그런 조직 내실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초파일 연등법회라든지 또 불교 행사와 학술 연구 활동 또 76년에는 이제 특히 그 육군 제3사관학교 법당을 시작으로 해서 총 그 50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여 곳의 군부대 법당 건립 지원을 또 해주셨고 특히 90년에는 세계 유일의 우리 정말 자랑할 만한 우리 BBS 불교 방송 개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셨고 지금까지 그 지원을 통해서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91년도에 출판부 설립을 본격화. 아까 여기 보니까 불서 보급서라고 나왔더라고요. 제 어릴 때 그때 그 불서 보급서를 통해서 많은 책도 보았고 했습니다만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한글 불교 성전 등 총 100만 부 이상의 그 불서 그리고 정기 간행물 올간 또 불교 문화 간행 뭐 보급 그리고 이제 93년 불교 문화센터 개설도 하시고 또 큰 스님들 초청 법회도 하시고 그 세계적인 석학도 초청해서 강좌를 또 하시고 아무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불사를 해 오셨고 특기할 게 이제 몽골의 그 고려사 건립을 지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서부 그 신행 봉축 그 활동도 지원을 했고 뭐 특히 이제 대원상 그 제정을 하시고 괴산에 또 다보수련원을 개원을 했다. 지금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해외 14년도 수련원 프랑스 에코 명상원 운영하시고 대원 청년 불자 뭐 보니까 다 말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호 대원 거사님의 그 숭고하고 그 고결한 그 유지를 받들어서 후학들이 그 고인의 뜻을 더욱 빛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총무원장이 달리 된 게 아니고요. 우리 대원 장경호 고사님께서 선지적인, 선각자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그 당시에 70년대부터 그렇게 이제 하신 걸 보고 아 정말 선구자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종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선명상 보급인데요. 한국 그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편하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젊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지금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각종 이제 진영 간의 어떤 뭐 대결이랄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지금 극심하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1700년 동안 불교 한국 그 문화를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게 불교지 않습니까? 불교적인 정신 뭐 자리리타 자비 정신인데 그 자비심이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반목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이 사라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각박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불안, 국가적인 국민적인 불안, 불편 이것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불교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불교가 살아나야 자비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대원 거사님께서 보살이라고 했는데 보살이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이거든요. 보살이 되면 저절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그 청정한 신구의 삼업 속에서 나오는 행동 자체가 육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의 첫째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이제 육바라밀인데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보살을 따라하는 보살을 쫓아가는 육바라밀을 우리 불자들이 더욱더 신심을 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적인 신뢰를 쌓아서 국민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정말 같이 함께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포교와 전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포교 전법은 지금까지 속된 말로 여러 가지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전법 하는 방법을 선명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선이거든요. 그게 선정이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명상도 뭐 마찬가지로 인도 디아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양에서 메디테이션으로 이어져서 또 일본 리시 아마네가 거기 이제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선이든 명상이든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수행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고 또 불편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선명상 방법을 지금 이제 보급을 종단적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불교 부처님 말씀 변함이 없죠. 그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시대마다 그 사고와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본인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 한문 시대에는 한문 경전에 의해서 이제 그때는 뭐 다 한문 시대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문 경전으로 포교를 했지만 지금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경전으로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출판 사업도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명이 급속도로 이게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그마저도 한글 경전이나 우리말 그 부처님 말씀조차도 잘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변형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설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역학. 예. 요즘 양자 물리학이 세계적인 대세고, 지금 뭐 트랜지스타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핸드폰도 다 양자역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교수들 상대로 해서 이제 강연을 한번 했는데, 양자역학과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와의 이 같은 뜻으로서의 그 강연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뭐 양자역학은 큰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는 뭐 중첩 현상이고 하나는 얽힘 현상, 슈퍼포지션과 이제 엔델크멘트, 이 두 가지 이제 축이 있는데, 하나가 중첩이라는 건 이제 입자와 파동이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가 관측하면 입자가 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이제 파동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공 이론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얽힘 현상, 엔델크멘트는 이제 우리의 연기법하고 같은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빛 이상의 속도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동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억 광년,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밝혀지면 거기서도 동시에 밝혀진다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첨단의 그런 이론이 인제야 정말 불교적인 부처님 말씀이 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라든가 또는 뭐 지성인들에게 불교 이론, 부처님 말씀이 결코 그 비과학적이지 않다. 그냥 철학적이고 그냥 종교적이지만은 않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는 불교가 단순한 그러한 뭐 기복 종교라든가 또는 뭐 일반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선을 넘어서 최첨단의 과학에 있어서도 불교가 벌써 2500년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불교적 그러한 신뢰, 불교적인 그러한 신심을 적극 더 보급해 나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해서 스스로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선명상에다가 그걸 얹어서 지금 많이 포교 전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 장경호 거사님께서도 그런 유지가 그때 당시에 이미 가지고 계셨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받들어 오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좀 더 불교를 그야말로 좀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신심을 내어서 불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그러한 포교 전법을 같이 우리 종단과 같이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불교방송 상임이사이신 현민 스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법석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974년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큰 원력과 보살행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거사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중흥과 불법 홍포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아낌없이 회항하시며 진흥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발언이 있었기에
지난 반세기 동안 불교 출판과 방송, 학술 연구와 포교, 인재 양성 등 불교 진흥의 숱한 마중물을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추모법회는 단순히 한 분의 제가 불자님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 대원 거사님의 삶은 보시와 실천의 불교를 몸소 보여주신 큰 가르침이었다 생각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신 그 원력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 문화와 출판, 대중 포교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 또한 진흥원의 해안과 지원을 바탕으로 태어나 오늘날 불교 대중화와 수행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교 방송의 관계자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5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계승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생태, 평화, 생명 문제 앞에서 불교가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소명이 놓여 있습니다. 진흥원이 그 중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생명력을 살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석이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원력을 다시 이어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불교진흥원이 불법의 등불로서 더더욱 빛나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불교방송 상임이사 변민합장